자, 기체 사이의 반응과 화학 반응식인데, 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기체 사이의 반응.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 있고,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체 반응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 전체적으로 총합한 거죠. 통합. 자, 기체 반응 법칙을 이제 발명? 약간 좀 적인 사람인데 게이 리 샥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일단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될 거야. 물이라는 어떤 수증기가 된다고 칩시다.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소 몇 정도 있을 때 산소도 몇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물이라는 놈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기체 반응 사이의 법칙이야. 오케이?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실험으로는 반응 전에 기체 부피가 수소는 10이었고 산소는 10이었었어. 그런데 반응하고 나서 남은 기체를 봤더니 산소가 남았네. 5 정도가 남았네. 그러면 산소가 10 정도 있었는데 5가 남았다는 말은 산소가 5 정도, 그 중에 5 정도가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가 10 정도, 산소가 5 정도가 반응에 참여한 거야. 이렇게 해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10 정도가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반응한 기체의 부피를 한번 볼게. 10하고 5네요. 2대 1이라는 부피가 성립하네. 한번 확인해 볼게. 두 번째 실험. 이번에 수소 20 정도 넣고 산소를 10 정도 넣었어. 그랬더니 반응 후에 남은 기체 부피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응했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한 기체 부피는 수소 20, 산소 10. 보니까 똑같이 2대 1이네. 세 번째 실험 보자. 수소 30 있었어. 산소가 10 정도 있었어. 근데 반응하고 남은 기체를 봤더니 수소가 남았네. 이번엔 수소가 10 정도 남았어.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수소의 부피는 20 정도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지. 산소는 10 정도. 2대 1이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라는 수증기, 기체가 생성될 때는 반드시 수소가 2일 때 산소가 1 정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수소 대 산소는 2대 1이 있어야 부피비가 2대 1이 있어야 수증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합니다. 알죠? 이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소 2개 정도 부피가 있을 때 산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 2개 부피가 생성됩니다. 왜냐면 2대 1은 2니까 2대 1은 2니까 2대 1은 2니까 이렇게 생성된 이 수증기는 요 수소의 비랑 같이 가져가는 거여서 2대 1은 수소의 비인 2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2대 1은 2다 라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2대 1이야. 수소 대 산소는 2대 1이다. 오케이. 부피비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데, 자, 보면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면 모든 기체, 어떤 기체든 상관없어. 그냥 기체라는 건 다 기체야. 같은 거. 그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이라면, 같은 부피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다 무조건 똑같아. 자, 전혀 다른 기체 분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는 걸로 판단하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산소, 암모니아, 이산탄소 4개가 전혀 생뚱맞은 종류가 다른 기체예요. 자, 이때 부피가 같은 부피 속에 있어요. 오케이? 같은 부피 속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분자수도 전부 다 6으로서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같은 부피 속에
조건 봐야 된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라면 모든 분자가 다 똑같다. 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똑같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수증기 생성하는 반응, 암모니아 생성하는 반응, 염화수소 생성하는 반응 전부 다 기체입니다. 알죠? 기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액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 두 가지 배웠는데 그 두 가지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보세요. 일단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분자수 B가 일정하다인데 볼게요. 자, 부피비가 수소 2, 산소 1 때 수증기 2가 될 거예요. 부피비가 2대 1이에요. 맞죠? 그럴 때 부피가 2배니까 당연히 분자수도 2배가 되겠지. 왜냐면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량이 들어있으니까 부피가 2배가 된다면 분자도 2배가 되듯이 부피가 2배가 된다면 분자수도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가 어떻다?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가 2대 1대 2니까 근데 어쨌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가 곧 분자수 비가 되겠다. 알지? 그래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부피비야 분자수비, 부피비야 분자수비. 알죠? 웬만하면 근데 외워주셔야 돼요. 수증기가 생성될 때는 자 수소가 2대 산소 1, 수증기는 2다. 암모니아 생성될 때는 질소가 1일 때 수소가 3이면 암모니아는 2다. 그리고 염화수소는 수소가 1일 때 염소가 1일 때 염화수소가 2다. 그래서 요거 B는 좀 외워주세요. 알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을 방금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 맞지? 근데 기체 반응을 설명하면 원래 기체 반응을 설명하면 이렇게 수소는 그대로 있고 산소도 그대로 있는데 수증기가 될 때는 쪼개져야 돼. 오케이? 쪼개지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쪼개져야 되거든. 쪼개질 수밖에 없거든 상황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를 아보가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수소가 하나였잖아. 근데 수소를 분자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야. 오케이? 산소도 분자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돌턴의 원자설을 어긋나게 하는 기체 반응 법칙과 좀 다르게 아보가드로는 분자로서 얘를 도입을 한 거지. 분자로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분자로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절대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 반응 법칙과 같이 아보가드로 법칙과 같이 전부 다 성립하는 걸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알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아보가드로가. 알지? 자, 이제 그대로 이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수소와 지금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온도와 압력은 일단은 똑같죠.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과 그리고 뭐 아보가드로 법칙 다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는 몇이냐? 이거 그냥 보시면은 박스 보이죠? 박스 2대 1대 2가 됩니다. 정답이 이런 식으로. 자, 2번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는 것과 관련 있는 법칙. 자, 부피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다. 자, 3번 수소 기체가 60 정도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 기체의 부피. 수소가 2일 때 산소는 1이니까 산소 기체 30 정도 필요하겠고 이때 수증기는 수소와 똑같이 60 정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맞죠? 자, 2번. 자, 질소 기체 20과 수소 기체 80 정도 반응시켰을 때 암모니아 기체가 20 정도 나왔나 봐. 생성되고 수소가 20 정도 남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피비를 쓰시오. 자, 일단은 20 정도와 80 정도 반응했어. 그런데 수소가 어느 정도 남았어? 20 정도 남았다는 말은 80 정도 반응한 게 아니야. 실제로는 60 정도 반응한 거야. 그래서
20대에 60이 반응해서 몇이 생겼어? 40이 반응된 거지. 그래서 20대, 60대, 40이니까 1대 3대 2의 부피로 반응을 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가 성립된다. 자,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고.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분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각 기체 부피비는 분자 수비와 똑같다.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 우리 마지막에 했었잖아. 기체 반응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이 서로 맞물려서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4번 0도 1기압. 그 온도하고 압력이 똑같네. 같은 부피 속에 있다면 그때 안에 있는 분자 수는 다 똑같다. 모두 똑같습니다. 알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자, 5번 볼게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다. 그러면 100%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으므로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각 기체 부피는 곧 분자수 비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화학 반응식이 뭔지라는 걸 설명하는 동시에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파트야.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화학식을 이용하여 그냥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야. 뭐 이런 정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놈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규칙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자, 1단계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지우고 1단계는 지금 말 그대로 반응물질 왼쪽에 쓰고 화살표 하고 생성물질 쓰시면 되고, 자, 2단계 부분에서는 반응물질과 화학물질의 어떤 이거 화학식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 이건 좀 암기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자, 특히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거는 H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되고 H2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산소는 O라고 쓰는 게 아니라 O2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은 H2O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고 나서 봤더니, 자, 반응물질의 수소 원소는 2개고 그리고 생성물질의 수소 원소는 2개 맞지? 근데 반응물질의 산소 원소는 2개, 그다음에 생성물질의 산소 원소 하나 안 맞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 3단계에서 그 개수를 맞춰준다라는 거. 자, 이거는 내가 따로따로 써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O2는 H2O. 자, 수소 원자는 맞춰졌어. 산소 달라져. 얘는 2개, 얘는 1개. 그래서 여기다 2를 쓰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2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수소도 분배 법칙으로 인해 4개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바뀌죠? 4개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써주면은 반응물질의 수소 원소 4개, 생성물질의 수소 원소 4개. 맞춰졌죠? 산소도 맞춰졌고. 그러면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 그리고 물 분자 2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자, 3번. 그렇다면 이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일단은 물질의 종류, 분자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있죠? 요거 2대 1대 2는 선생님이 일단 분자 수비랑 똑같다고 했지? 분자 2개, 1개, 2개니까. 맞죠? 근데 그게 또 뭐랑 똑같냐면 부피비랑 똑같아. 부피비. 오케이? 부피비랑 똑같아요. 하지만 질량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질량비 조심해. 질량비 전혀 그 개수랑 전혀 달라요. 알지?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고 분자수가 곧 뭐야? 부피비가 되겠다. 알지? 자, 하나 더.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 보면 화학식만 볼게요. 이렇게 N2라는 질소, 수소 3개, 암모니아 2개가 생성되네요. 1대 3대 2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부피비 똑같지?
그래서 물질의 종류로서는 반응 물질은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된 거고, 분자의 종류와 개수로 봤을 때는 질소 분자 1개죠. 수소 분자 3개죠.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될 겁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로 볼게요. 질소 원자 몇 개? 2개가 되겠죠. 자, 수소 원자 몇 개? 6개다. 왜냐면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됩니다. 질소 원자는 2개가 돼요. 2 곱하기 1이 되고, 수소 원자는 6개가 돼요. 2 곱하기 3으로써. 맞죠? 개수비는 식 자체 봤을 때 앞에 곱해진 놈 1대 3대 2라는 비수가 존재하고, 분자수비도 똑같이 1대 3대 2가 되겠고, 부피비도 똑같이 1대 3대 2가 되겠죠. 개수비와 분자수비와 부피비는 다 똑같죠. 하지만 질량비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선부비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반응 전후의 질소 원소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량은 똑같다라는 거. 일정 선분비 법칙. 자,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개수비가 1대 3으로 만나야지만 암모니아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의 왼쪽에 쓰고 생산물질은 오른쪽 쓴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자, 화학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맞아? 분자가 아니라 원자죠. 분자를 개수 왜 맞춰? 미친 거지. 자, 3번. 화학 반응을 쓸 때 개수가 1인 경우는 생략한다. 이건 수학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7번. N2S 이거 개수 맞추기예요. 자, 지금 뭘 맞추냐면 이거 먼저 맞추세요. 질소가 한 2개예요. 그래서 얘는 2개를 맞췄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수소 맞추. 여기 6개. 아이고, 끝났네. 얘는 2가 들어가면 돼요. 끝. 자, 수소 볼게요. 수소가 지금 일단은 물이 생성되려면은 여기가 산소 기체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런 다음에 자, 맞춰 주실 거예요. 일단은 4개잖아요. 4개 맞네. 수소 원자는. 자, 그러면 산소는 2개네. 2개 맞네. 끝났어. 그냥 O2 하나야. 한 분자. 자, O2지? 그러면 CU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CU가 2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써 주시면 됩니다. 2개 있어야 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분해가 되는 거네. 똑같아. 하면 돼요. 산소가 몇 개예요? 2개니까 2개 맞추려면 여기 2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은이 2개 되니까 이렇게 2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끝. 자, 화합반을 쓸게요. 과산화수소가 있겠고, 자, 물과 산소가 있어요. 화살표 쓰고, 우리가 물은 너무 잘 알아요. 물 몇 개 있어요? H2가 2개 있어요. 산소가 몇 개 있어요? 산소 분자 1개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자, 이거 투명한 하얀 색깔은 우리가 H라고 볼 수 있고 주황 색깔은 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H2O2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몇 개예요? 2개가 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시면 됩니다. 맞춰서. 자, 9번.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질량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자 수비 알 수 있어요. 분자의 크기 어떻게 알아요? 자,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피비 알 수 있죠. 리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피비 수소 대 염소 대 염화수소. 자, 그러면 부피비는 곧 개수비랑 똑같다. 1대 2가 되겠다. 요놈에 의해서.